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독일 통일의 과정과 시사점 이런 주제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통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선입견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한 것은 독일 통일을 이제 독일의 분단 당시부터 통일 때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 요소 이런 것 중에서 독일 통일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됐던 것 그런 것들하고 마지막에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코을 당시 소독 총리가 했던 조치들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 한반도 통일에 갖는 시사점 그리고 독일 통일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이제 가장 독일 통일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소독 기본법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72년도에 있었던 동소독 기본조약 그리고 이제 안보적인 분야에서는 소련이 1970년대 말에 소독에 대해서 안보적인 위협을 가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리고 그 같은 안보적 위기 해소가 독일 통일 과정에서는 어떻게 작용했는가 이런 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통일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서독의 대동독 인권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한 분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독 주도의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게 동독인들이 서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동독인들의 서독 TV 시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대응 그리고 이제 시사점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독 기본법을 먼저 보면 서독 기본법 통일조약에 보면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서독의 통일 정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서독의 통일 정책은 이제 기민당과 사민당 할 것 없이 통일 정책이 달라 보이지만 굉장히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일단 서독은 통일을 기본법상의 3개 명제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당도 이론이 없이 서로 이제 일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민당도 사민당도 통일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거나 통일을 정책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일은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다만 이제 기민당과 사민당의 이제 통일 정책에서 차이는 기민당은 소위 자석 이론으로 해서 서독이 강력해지면 통일이 동독이 서독의 힘에 이끌려오게 되고 소련도 동독을 내놓게 될 것이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민당은 그게 아니라 이제 통일은 어차피 거의 불가능해 보이니까 접근을 통한 변화를 추구해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민당이 추진한 것은 분단 과정에서 고통 완화 그리고 이제 동독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동독과의 교류 협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독 기본법을 보겠습니다. 서독 기본법이 헌법이라고 하지 않고 기본법이라고 제정했는데 기본법이라고 제정한 부터가 이제 독일 통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주목된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23조하고 116조입니다. 23조가 이제 동독이 서독의 연방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116조는 모든 동독인이 어느 동독인도 서독에 넘어오면 모두 국적을 부여하도록 서독인으로 간주하도록 한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동독인들이 탈출해서 항상 서독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있어요. 기본법상의 이 두 가지 조항이 결국은 그 통일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용어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독일 통일과 관련 용어는 이제 자사 기로는 처음에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독의 그 정책에 있어서 동방 정책하고 신동방 정책하고 이게 좀 헷갈리기 쉬운데, 동방 정책은 서독이 그 소련, 동독, 동유럽 이 전체에 대해서 했던 정책이 동방 정책이고, 그에 비해서 신동방 정책은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화해 협력을 추구한 정책이 신동방 정책입니다. 그 분야는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게 신동방 정책입니다. 노이에 오스트폴리틱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서독의 이제 그 분단 후에 정치사에서 이제 주목되는 게 이제 대연정, 소연정 그러는데 대부분 소연정이 있습니다. 소연정이고 이제 소연정이라는 게 이제 그 자민당이 그 제휴해서 기민당 또는 사민당하고 제휴해서 하는 것이고, 대연정은 1966년하고 69년 사이 그 3개월 가까이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서독 기본조약을 보겠습니다. 동서독 기본조약은 그 브란트 사민당 총리가 이제 그 총리가 되면서 신동방 정책을 표방하면서 이제 그 체결됐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체결된 게 아니고 결국은 소련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브란트는 이제 그 동독에 직접 접근해서는 성과가 없을 것을 알고, 당시 이제 소련이 그 미국의 그 중국과의 대탕트, 미중 화해 이거에 대응해서 이제 자신들도 이제 서유럽에서 어떤 입지를 넓히고자 서독에 접근했는데, 그걸 이제 브란트가 활용해가지고 신동방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로 얻어진 게 이제 동서독 기본조약이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그 동독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었고, 그 소련의 종용에 따라서 이제 당시에 소련이 그 동독의 울브리히트 공산당 서기장을 축출하고 나중에 통일시까지 계속 그 동독의 서기장을 했던 호네커를 내세워가지고 기본조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조약 체결로 해서 이제 그 동서독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고, 또 이제 각종 협약을 체결해서 양측 간의 이제 교류와 협력이 대폭 확대되는 그런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동서독 기본조약이 성과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서독보다는 이제 동독 쪽에 있었는데, 동독은 그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서 이제 그 국가로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독 입장에서는 국가로 인정하는 것 빼고는 다 인정해주는, 동독의 입장을 전부 수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기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독은 그 민족의 동질성 유지와 또 그 일관되게 추진했지만 동독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이거에 초점을 두고 했고, 또 민간 차원의 교류에 중점을 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같은 정책이 이 3인당 주도로 추진되었는데, 이게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 기민당하고 또 반공주의자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 독재 세력과 야합한다 이렇게 해서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1980년대에 이제 콜 기민당 정부가 이제 집권한 후에도 이 신동방 정책의 그 기본 뜻은 계속 유지해서 통일시까지 계속 유지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 동서독 관계의 발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조약이 체결돼서 기본조약이 이제 체결해서 이제 그에 따라서 무려 16개나 되는 각종 협정, 합의가 마련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 같은 협정과 합의가 양독 관계의 발전에 이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경제교류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교류는 이미 분단 당시부터 양독이 하나의 경제 단위로 이제 취급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그
베를린 장벽 이런 거라든가 이런 부침에도 불구하고 경제 교류에 대해서는 큰 그 영향을 받지 않았고, 또 이제 이런 경제 교류가 양국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제 교류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동독이 항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동독이 이익을 얻었는데 이제 연평균 교류액이 무려 75억 달러, 그리고 이제 동독이 얻은 이익이 연간 평균 2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 동독의 어떤 서독에 대한 의존도가,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심했다, 이걸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독 간 그 교역에 있어서 이제 그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그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참고할 만한 게 그 교역과 거래에서 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이런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가 이제 중앙은행 간 청산 계정을 통해서 결제를 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남북 간의 교역에서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그 안정적인 경제 교류를 저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동서독 간에는 그 없이 분단 초기부터, 그리고 이제 또 그 기본 조약으로 해서 그런 제약 조건들을 없애가지고 정말 지속적으로 그 양독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양독 관계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게 그 서독이 동독에 경제 지원할 때, 이제 단순히 경제 교류가 아니고 경제 지원할 때 그 고수한 원칙이 있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먼저 동독이 요청할 때, 그 다음에 대가를 받고, 그리고 동독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이 세 가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 6.15 우리가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뭐 교류도 늘어나고 했지만 우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동서독 관계에서 이제 또 하나 그 우리로서는 배울 만한 점이 그 국내 거래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거래로 인정한 게 독일의 초대 총리 아데나워가 이 당시에 EEC 측에 요구를 해서 관철시킨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국내 거래로 그 인정받도록 했기 때문에 독일 통일 시에도 그 당시 EU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고 독일 통일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 그 동서독 관계에 따른 그 어떤 효과를 보면 그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대감 완화하고 동질성 유지, 그리고 이제 그 서독이 그 노렸던 그 체제의 우월성 가시, 그리고 그 반면에 동독 정권의 정통성 잠식, 그리고 이제 막판에 와서 이제 그 동독 주민들의 서독에 대한 호감 증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독일 통일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우리도 이제 남북 관계에서 이제 그 기대하고 있던 부분들, 그 어떤 체제 변화, 정권 성격 변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인권 개선, 이런 부분은 전혀 거의 그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독일 통일에 기여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서독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문제점, 한계,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화 분야가 상당히 그 동서독 관계에서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남북한 관계하고 이제 그 대비시켜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그 소위 비군사, 비정치 분야 교류라고 해서 문화 교류를 자꾸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 제시하고 하자고 하는데 북한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동독 영역에 보면 동독도 마찬가지로 문화 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이었고, 그 73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기본조약 체결 1년 후에 바로 문화협정 체결 그 협상을 시작했는데, 이게 실제로 협정이 체결된 것은 13년이라 그랬습니다. 13년이라 그런 것은 그 동독 측이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체제에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추구하는 내용도 북한과 비슷합니다. 동독은 사회주의 민족문화를 추구했습니다. 근데 북한의 경우에도 주체사가 이걸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유사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동서독 교류는 그 한계점이라고 하면 양쪽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동독은 항상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교류의 폭과 속도 이런 걸 조절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련의 안보 위협에 대한 서독의 대응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통 독일 통일을 연구할 때 어떤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사실 요소고 대외적인 요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소련의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처했기 때문에 미국의 신뢰를 얻었고 또 이제 소련도 더 이상 서독에 대해서 안보적인 위협을 가지 못하고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아프간 침공을 했습니다. 아프간 침공을 하고 결국은 이제 후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SDI 이런 걸 해가지고 소련의 붕괴를 이제 이끌어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시작점, 출발점이 이게 소련의 서독에 대한 안보 위협입니다. 근데 이 안보 위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이제 1970년대 후반에 소련이 이제 동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전략은 이제 전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전략무기가 이제 장거리 미사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유럽에는 그런 미사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소련과 유럽 간의 무기 대결에 있어서 지금 군사력 경쟁에 있어서 불균형이 토해됐고 또 미국은 당시에 서유럽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의 핵우산을 공약을 했는데 그 핵우산이라는 게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독에서는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장거리 미사일로 그게 안보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된 게 소위 이중결정으로 해서 대응했는데 이중결정이라는 게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서독에 배치하고 유럽에 배치하고 반면에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소련에 대해서 철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해서 이제 듀얼 트랙 디시전 이중 결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이제 베트남전 후로 이제 유럽에 이제 반전 운동이 고조되고 또 이제 반핵 운동이 고조돼서 서독의 입장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독의 이제 삼인당은 물론이고 기민당에서도 이 결정을 계속 밀고 나가고 지지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후로 미국이 가장 먼저 앞서서 독일 통일을 지지하고 나서는 요인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핵심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서 불신이 초래된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서독이 미국의 요구에서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독의 대응이라는 게 결국 이제 나토를 통해서 나토가 이중 결정을 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표시하면 이게 상쇄 전략입니다. 핵 전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재래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상응하는 전력 아니면 압도적인 핵 전력을 가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상쇄 전략을 추구했는데 이 같은 상쇄 전략이 통한 겁니다. 이제 실제로 배치한 것은 이제 레이건 정부 때 이제 배치를 했는데
감축 협상도 동시에 진행했지만 그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협상이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협상이 이제 레이건이 한 게 이제 소위 제로제로 협정, 제로제로 협정이라는 게 이중 결정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게 그 고르바초프하고 협상을 통해서 1987년 말에 그 INF 폐기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소독의 대동독 인권 정책입니다. 인권 정책은 이제 인권 정책도 이제 독일 통일을 이끌어낸 그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은 소독 기본법의 그 3대 명제 중 하나인데 이게 그 관계 정상화 이전과 이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그 국제기구를 통한 이제 선언적 어떤 공개적인 입장 표시를 했던 반면에 그 관계 정상화 이후에는 동독과의 실제적인 협상을 통해서 그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동서독 기본조약에도 그 인권보호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특기할 만한 게 이제 1983년, 84년에 동독에 이제 19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하고 그 동독 정부로부터 이제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연계시켜서 성과를 얻어낸 그런 걸로 이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인권 정책의 그 결과로 이제 동독 주민의 정치적 자유 확대 그리고 생활 수준 향상 이런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독의 소독 인권 정책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게 동독 내 인권 탄압 관련 중앙 기록 보존소 설치하는 것. 이게 이제 통일 후에도 그 동독 내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 및 심사 자료 이런 자료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독이 이제 그 분단 기간 중에 제가 1961년부터 그 베를린 장벽 붕괴 시까지 동독 내 정치범 거래 협상을 했습니다. 정치범 석방 돈을 주고 이제 소위 그 석방시킨 게 독일어로 이제 프라이카우프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1인당 그 5,30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무려 이제 33,755명을 그 데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독일 통일될 때까지는 보안이 지켜졌어요. 이게 그 독일 서독 측에서 이제 민간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보안이 잘 지켜져서 그리고 이제 또 그 이 같은 게 이제 결국은 마찬가지로 그 동독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분단의 고통 완화에 큰 기여를 한 걸로 그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동독인의 이제 서독 TV 시청 건인데 동독인들이 서독 TV를 시청한 게 실제 통일 과정에서 막판 통일 과정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사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독은 이제 그걸 방해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 71년 그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로 이제 사실상 허용하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서는 완전 허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 TV 시청이 이제 서독인들이 이제 동독인들이 서독 TV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과를 보면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외부 정보의 그 유입 통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통일 과정에서도 이제 그 역할을 해서 동독인들이 서독 편입을 결정하고 서독 체제를 동경하고 이런데 그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게 그 TV 시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그 TV 시청을 통해서 동독인들의 가치관에도 이제 영향을 줘서 실제로 이제 통일 후에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다 시간을 단축하고 이런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려면 이제 실제 베를린 장벽 붕괴 후의 대응 이걸 보면 이 베를린 장벽 붕괴 후에 이제 대응이 이제 콜 총리가 당시 했던 것인데 콜 총리의 대응이라는 게 그 중요한 게 이제 동독인 탈출자 전원 수용했던 거. 전원 수용해서 결국은 동독 정권의 붕괴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통일 여론을 선도했습니다. 통일 여론을 선도해가지고 그 조기 통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1대1 화폐 통합을 추진한 거예요. 1대1 화폐 통합이 이제 통일 후에 뭐 후유증이 여전히 해서 또 동독 경제 붕괴 여전히 해서 이제 논란이 있고 또 이제 그 우리 국내에서는 통일 통일이 뭐 잘못된 여전히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 그 불가피한 것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통일이 우선이지 이게 그 화폐 통합의 후유증이 문제는 아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런 관념을 맺혀서 이제 결국 이제 1년도 안 돼서 베를린 장벽이 89년 11월 9일에 붕괴되는데 이듬해 1990년 10월 3일에 독일 통일을 선포해서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일 통일의 이제 대외적인 문제 해결이 이제 소위 2+4 회담인데 2+4라는 것도 결국은 이게 소위 그 4대 전순국들의 어떤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지 실제로 동의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비결은 결국은 이제 서독이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해가지고 그런 그 합의 방식에 그 서로 이제 동의를 했고, 그런 이끌어냈고, 그리고 이제 그 2+4라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이 2를 먼저 내었습니다. 예, 2라는 게 독일 통일은 동서독이 하고 결국 서독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독이 하고 4대 전순국들은 그걸 추진하라. 그래서 실제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그 2+4는 그 미국이 주도한 겁니다. 미국이 주도한 것이지 뭐 다른 나라 뭐 프랑스나 영국 뭐 소련 이런 나라들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 미국과 서독이 힘을 합쳐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독일 통일이 갖는 그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통일은 그 제가 결론적으로 볼 때 독일 통일은 베를린 장벽 붕괴로 이제 이루어진 결국은 그렇게 됐지만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일련의 그 기본 틀 그리고 이제 그 인권, 그 TV 시청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해서 거의 그 독일 통일 그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드는 상태에서 콜이 그 소위 마지막에 운전을 잘한 겁니다. 콜이 그 소위 당시에 3인당의 이제 측에서 주장하던 그 점진적인 통일, 이것 대신에 조기 통일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제 화폐 통합에 있어서 뭐 3대1이니 이런 걸 물리치고 1대1로 했고, 그리고 그 동독의 공산정권하고는 협상을 안 했어요. 협상을 안 하고 새로운 그 당시에 1990년 3월 18일 날 자유민주선거, 최초의 자유민주선거가 있는데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정부하고 통일한 것이지 그 동독의 공산정부하고 타협해서 적당하게 협상을 해서 흡수통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동독인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선택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4대 강국도 어느 쪽도 이게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장대로 탈출자 전원 수용을 거부했다든지 아니면 공산정권과 협조에 그 연연해서 당시 동독에 긴급 경제 지원을 제공했다든지 이랬으면 독일 통일이 뭐 불가능했거나 굉장히 지연됐거나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통일로부터 이제 사실 우리가 배울 것이 뭔가, 그러니까 독일 통일이 이제 우리가 그 기존에 국내에 사실 잘못 알려는 게 독일 통일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후유증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서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독일 통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건 굉장히 최선의 선택을 그 가져온 결과다. 근데 이 같은 최선의 선택, 그 무혈혁명을 가져왔는데 우리도 사실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당장 뭐 성김 그 북핵 협상 특별 대표가 와서 뭐 북한하고 협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의 핵에 대한 상세 전략입니다. 이해 없이 그 북한하고 협상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내어놓을 거라 생각하면 굉장히 오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북 협력 사업을 하고 뭐 예전에 했었는데 그 목표를 정권과 하는 게 아니고 북한 주민에 두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분단의 고통 하나 이거에 두고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독이 동독하고 경제 지원, 경제 교류했던 적용했던 원칙 그걸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전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북한 경제 교류는 굉장히 그 불건전한 쪽으로 진행되어 갖고 북한이 항상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외부 정보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쪽에 그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독일 통일의 이제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동독인들이 외부 정보를 자유롭게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걸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예전에 이제 북한에도 이제 한류가 유입되고 해서 상당히 좀 변화가 있다고 그런 조짐도 보였는데 지금 북한이 지금 반동사상 배경이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외부 사상이 좀 많이 들어갔다 이런 의미라고도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보다 활성화되도록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도 우리가 그걸 북한 핵 문제 협상이나 이런 거하고 분리할 게 아니고 연계해야 된다. 그걸 연계하지 않고 그 북한 인권 문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핵 문제 협상을 한다고 해서 진전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연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가치 문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